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로봇을 위한 도시, 로봇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될 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대기업과의 M&A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장일본 부장님. 엔비디아에서도 로봇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네. AI랑 로봇이랑 그렇죠. 결합시킨다. 네네. 이제 좀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로봇주 네.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로봇 무슨 필드 이런 테스트하는 거는 사실 그거하고는 약간 네. 거리가 있는 거고, 어. 그 이제 테슬라가 뭐 하는 거하고 이번에 그 우리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는 AI가 결국 로봇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아직 확 튀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잠재력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화 됐을 때 그 쓰임까지 확 반영시키기에는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르다라고 보이는데 주가는 뭐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대장주인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밖에 없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상장되는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그거 나왔을 때는 단기 이익 실현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뭐 좀 더 가겠습니다만 한 며칠 남았는데 그런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I가 돼가지고 진짜 인간의 편안하게 하는 그런 넥스트 레벨로 가는 거는 조금은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서 약간의 경계심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된 거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산업부에서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에게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입니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투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기업들이 매수했던 회사,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했던 회사, 이 대형 회사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그 외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회사들, 지원하는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단발성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뭐 정부 지원 10대 산업이 있죠. 이런 정부 지원 10대 산업 같은 이 내에서 중점적으로 이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이 미래 성장 동력인데다가 여기에 정부 자금까지 꾸준히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뭐 어느 정도 이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2천억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여기에 필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산업부 그리고 여기 직접 설치하는 대구시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진흥원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꾸준히 주목받고 자금도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인 만큼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착용용 로봇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재활 쪽,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 신경 부분이 손상되신 분들을 위한 이런 경추, 흉추, 척수 쪽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뉴로 로봇이 어느 정도 이런 상반신, 하반신 마비가 됐던 분들의
처음으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척추 부분에 있어서도 GR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이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제조용 로봇이 지금은 서비스용 로봇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서비스 로봇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제조용 로봇들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있었고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일상 보조 부분, 뭐 엔젤 슈트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뭐 보행 분석, 그리고 그 외에도 보행 패턴, 이런 근육의 이 패턴을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일상과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슈트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형 로봇 외에도 제조용 로봇들의 이슈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로봇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이 서비스형 로봇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형 로봇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탑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지금 대동기업 최대 주주죠. 대동이 포스코 그룹과 특수환경 업무 수행 로봇을 기술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산업적으로 로봇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